평가원이라는 걸 안 알리고 먹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신뢰를 했었던 거고 90년대 뭐 이런 때 시골 도시에 혼자 와가지고 뭐 정찬을 먹어. 그러면 야 주차장에 가서 파이어 미쉐린인지 보고 와. 그래서 주방에 보면은 미쉐린 가이드 인스펙터 같은 경우는 얼굴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주방에 가면 이 저널리스트 얼굴들이 다 붙어 있어요. 지명 수배자처럼. 옛날에. 아 진짜. 요즘에 미국에서 한식의 인기가 엄청 많다고 하죠. 특히 다국적 요리가 막 각축전을 벌이는 미국 뉴욕에서 한식당이 대세라는데 최근에는 한국식 뭐 기사식당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서울보다 뉴욕에 미쉐린 스타 한식당이 더 많다고 하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미쉐린 스타 한식당입니다. 자, 먼저 뉴욕에서 한식의 인기 실제로 어느 정도로 많은 거예요? 지금의 단계는 약간 이런 거 같죠. 서울의 아재들은 뭐를 좋아해? 뭐 기사식당? 뭐 그런 데 가봤어? 그거를 뉴욕에다 딱 차리면 사람들이 와! 한국 줄 서서 간다는 거죠. K 뭐 이거다. 그렇죠. 근데 그게 싸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한국처럼. 싸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사식당의 컨셉을 뉴욕으로 가지고 가서 그걸 파인 다이닝이랑 접목을 시켜서 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인당 한 그래도 4, 5만 원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불백 이런 게 그런 거 4, 5만 나오는 원. 거야. 돼지 불백 4, 5만 원. 이야. 아니 근데 이게 뉴욕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한식이 인기를 끈 거예요? 근데 뉴욕에서 한식이 인기가 끈 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맨하탄 스테이션 코리안타운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뉴욕 곰탕, 우촌, 뭐 강서회관 이런 24시간 하는 곰탕집, 뭐 갈비집 뭐 그런 느낌의 식당들이 사실은 꽤 오랫동안 지속됐고 한국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문을 닫지 않아. 갑자기 배가 고플 때, 뭐 갑자기 뭐 뉴욕에 밤에 떨어졌다거나 이러면 무조건 이제 코리아타운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씩 바뀐 게 2011년에 정식이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정식당에 뉴욕 버전이 2011년에 오픈했고 아토믹스가 2018년에 오픈하자마자 투스타를 땄고 아토믹스가 열자마자 별을 2개를 받은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첫 해는 하나를 받고 그 다음 해 바로 이제 2개로 올라갔더라고요. 일단 비비고 팝업이 2020년에 열리게 돼요. 근데 사실 이때가 코로나 직전 약간 그때였는데 이때 엄청나게 흥행을 해요. 이때가 중요한 기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미쉐린 스타 뭐 하나 두 개가 그냥 땄다, 약간 가십 정도였다면 비비고 팝업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엄청 줄을 서가지고 많이 먹었단 말이죠. 그 다음이 옥동식 팝업이 2022년. 그리고 옥동식 팝업을 하면서 사실은 이 한식이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됐던 그 시점이죠. 한식으로 미쉐린 스타 받은 레스토랑이 서울보다 뉴욕에 더 많다는데 그러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코리안으로 해서 검색을 하면 뉴욕의 스타 레스토랑이 10곳이 검색이 되고 그다음에 서울이 9곳이 검색이 됩니다. 9곳. 그래서 이제 뉴욕이 더 많다. 뉴욕이 더 많아요. 그렇게 보면. 근데 뉴욕의 투스타가 일단 아토믹스하고 정식 두 군데가 있는데 아토믹스 진짜 핫해요. 이거는 예약이 어렵나요? 예약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2019년에 미국의 그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이제 그런 식당들 쫙 예약해가지고 갔는데 아토믹스는 예약이 안 돼서 아토믹스 말고 이제 아토보이라고 조금 더 캐주얼한 데 있거든요. 네, 거기 가서 아토믹스 가려면은 얼마나 예약 오래 걸려요? 아토믹스는요 예약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니고 예약이 딱 오픈할 때 대기를 하고 있다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립 휴양림 같은 거구나. 약간 그런 거고. 약간 그런 거죠. 그게 투스타. 네, 투스타. 투스타. 원스타가 제주 누들바, 그 다음에 오이즈미, 봄, 꽃, 주화, 그 다음부터 이름 되게 재밌는데 매주, 꽃이, 말이를 말이라고 썼어요. 말이. 네. 이게 약간 약간 좀 한식 주점 같지 않아요? 약간 네, 대학교 때 그런 느낌. 대학가에 많은. 근데 왜 뉴욕에 미쉐린 스타 한식당이 더 많은 거예요? 결국은 뉴욕이 그 미식의 씬이 더 큰 거죠. 더 큰 무대인 거예요. 세계에서 미식의 위상이 가장 큰 도시 중 하나가 사실 뉴욕이고 뭐 파리, 런던, 도쿄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인 거고 요즘에 한식당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붐이 되면서 오히려 한국보다 미국에서 인기를 얻는 편이 더 낫겠어라고 생각하는 셰프들도 많아졌고요. 뉴욕에서 왜 지금 한식이 인기냐? 사실 미쉐린 아니에요. 미쉐린 앞서가지고 한식을 닦아준 거는 길을 닦아준 거는 뉴욕타임스. 뉴욕타임스. 네. 왜냐면 뉴욕타임스가 뉴욕에서는 파워가 진짜 훨씬 세요. BTS인 줄 알았네. 뉴욕타임스.
미쉐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여기에서 데이비드 창을 그분. 스타 셰프로 만들어줘요. 이 데이비드 창 얘기 어디다? 그 차가운 치킨? 네. 홀프라이 치킨. 맞아. 근데 이제 데이비드 장이 뭘 열었냐면 맨 처음에 사실 모모푸쿠 누들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모푸쿠가 한국 사람 이름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모모푸쿠? 모모푸쿠는 원래 그 라멘 라멘 만든 그 네. 안도 모모푸쿠. 안도 거기서, 모모푸쿠. 네. 뭐 한국 사람 이름인 줄 안다고요? 정모모쿠쿠 뭐 이런 거. 왜냐면 이 데이비드 장이 한국 사람이니까 아. 그게 2000년대 초에 문을 열었거든요. 근데 뉴욕 타임즈에서 대단한데요? 이 사람을 이제 대단하게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분이 뭐 한국계 미국인이신 거죠? 한국계 미국인이죠. 이분이 일본에서 요리를 배워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워낙 대스타로 커요. 그리고 그 대스타로 크는데 뉴욕 타임즈하고 미쉐린이 굉장히 밀어주는 역할을 해요. 뉴요커들한테 인기 많은 한식당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특징이 뭐가 있어요? 옛날에는 한식 잘 모르니까 이거를 양식스럽게 프랑스스럽게 풀어야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겠지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했었는데 요즘에는 아니야 포크 뭐 다 빼 무조건 젓가락 국물 김치 젓갈 뭐 이런 식으로 더 한식스럽게 가야 뉴요커들도 이게 진짜 한식이야 약간 뉴욕의 한식을 정리를 살짝 하면 2000년대는 사실 한식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한국계 요리사가 스타 셰프로 크면서 아시아 음식이 한중일이 있는데 한식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던 시기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한식 따로 먹는 것도 되게 맛있어. 한식이 이런 거였어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진짜 한국의 진짜 아재들, 아주머니들, 기사들 먹는 그 한식 우리도 먹어보고 싶어 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거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그 종로 같은 데 가면 서울 시내 간판 엄청 복잡하잖아요. 이게 좀 막 정리하자고도 옛날에 했었고. 근데 그걸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낀대. 요즘에 그게 트렌드가 됐어요. 해가지고 이거 되게 뭐라고 힙한데? 막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메뉴로 보면 어때요? 옛날에는 뭐 갈비, 불고기, 뭐 비빔밥? 지금은 어떤 메뉴가 인기 있다고 말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모든 메뉴가 인기가 있어요. 한식이? 그러니까 찌개, 국밥까지 넘어가면 사실 다 간 거야. 진짜 얘네들도 끝까지 가다 보니까 진짜를 가져와. 이거 약간 뉴욕 스타일 아니야? 약간 진짜 가져올래? 막 이런 지경까지 간 거죠. 맞아. 저도 연초에 미국 갔다 놀란 게 한식당에 갔는데 그냥 안 유명한 한식당이에요.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둘이 앉아서 김치찌개 같은 거를 시켜가지고 둘이 막 먹는 거예요. 젓가락질하면서 저거 뭐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뉴욕이란 도시가 최초의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나폴리 쪽에서 엄청 쏟아내려면서 뉴욕 음식 하면은 피자와 포모도로 파스타 같은 그 나폴리 음식이 약간 뉴욕의 음식 같았단 말이죠. 1970년대 들어오면서 스시, 롤, 그 다음에 라멘 이런 음식들이 사실 뉴욕에 또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그렇죠. 현재도 미쉐린 스타 보면은 스타에 뭐 일본 레스토랑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 트렌드가 뉴요커들이 가장 즐기는 외국 음식이 이제 한식으로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전무후무한 사건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인기였고 중국이 인기였던 시절에 동시에 예를 들면 음악도 인기고 영화도 인기고 드라마도 인기고 한식도 인기고 이렇게 간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걷는 길이 색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옛날에 1950년대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탈리아 문화라든가 음식 이런 것들이 한번 붐이 전체적으로 일어났었고 1970년대 도쿄올림픽 하면서 세계적으로 일본 문화에 대한 붐이 있었는데 지금 그 문화적 현상들에 비해서 K의 문화는 약간 전방위적인 느낌이에요. 맞아요. 밈부터 시작해서 약간 남녀노소를 이제 이게 힙센 나중에는 이 정도 되면은 미국 사람들도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든이 고깃집이잖아요. 네. 무슨 가든 하면 미국에서도 고깃집이구나. 폐관 하면은 불고기 전골 뭐 약간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뉴욕의 한식당들이 그렇게 미쉐린 별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거는 뉴욕이라는 도시 자체가 지리적으로 유럽이랑 가깝잖아요. 한식을 하는 셰프들이 뉴욕으로 건너갔는데 유럽식하고 약간 좀 이렇게 섞은 거예요. 그럼 미쉐린의 눈으로 봤을 때 야 이거는 굉장히 트렌디하면서도 우리가 좋아하는 또 유럽식인데 유럽식 하면 사실 또 약간 프랑스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되게 잘 섞여서 얘들의 눈에 봤을 때 요건 우리가 좀 별을 줘도 되겠어 하는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LA는 한국하고도 가깝고 유럽하고 가깝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LA는 한식에 가까운 한식. 뉴욕은 유럽하고 한국식하고 약간 이렇게 좀 절묘하게 섞여 있는. 그러다 보니까 뉴욕에 있는 한식당이 유난히 미국에서도 별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약간 LA 사람들이 LA 타임스나 이런 데 신문에
야 뉴욕의 한식이 너무 트렌디하고 멋있는데 우리는 왜 그런 게 없지? 이러고 있어요. 외국에서 셰프 생활을 하셨잖아요. 팀장님이 그 어때요? 한국인 셰프에 대한 인식 옛날과 지금 뭐 달라졌나요? 어떤가요? 한국 사람은 전통적으로 묵묵히 일을 잘한다. 묵묵히를 잘한다. 약간 이제 불합리한 일도 참고 잘 견디고 잘 빨리 배우고. 제가 뭐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 밖에서 담배 피고 있어. 그러니까 걔들 담배 피고 노닥노닥 거리고 있으면 열심히 또 내일을 해야지 막 이러고 있으면 어쨌든 이런 차이가 좀 쌓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언어적으로 좀 불리한 면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실력이라든가 성실성으로 약간 커버하는 느낌이 강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단계 지금 더 나아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죠? 네. 그전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외국 레스토랑에서 외국 음식을 배우기 위해서 외국 밑에서 일한다는 느낌이냐면 지금은 외국인 본토에서 한국 음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 오너로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위상 차이가 되게 큰 거죠. 어떻게 돼요? 그 주방장의 서열 같은 게 어떻게 나눠요? 셰프라는 게 그냥 최고 책임자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셰프를 그냥 일반인 요리사로 생각을 하고 이제 꼬미라고 해서 막내가 있고 일반적인 명칭을 쓰긴 해요. 요걸 보고 싶어요. 어떻게 위에서 아래 밑에가 꼬미 셰프, 꼬미가 막내. 네, 꼬미. 그다음에 셰프드 파티라고 해서 이게 한 과장, 그다음에 수 셰프, 수 셰프. 이게 한 부장, 그다음에 이제 헤드 셰프, 이게 이제 맨 위에. 조직장 정도 되고 이제는 헤드 셰프 위에 이그제큐티브 셰프. 아 그렇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거기도 인플레가 있죠. 인플레가 좀 이제 좀 생겼죠. 인사 적체가 예, 막 예. 있고. 아니 근데 이게 한식당이 3스타는 없나 보네요. 3스타가 지금 없어요. 네, 전에 있었죠. 모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휴업 중이어가지고 미쉐린 가이드의 1, 2스타 같은 경우에는 1은 그 도시에 갔을 때 들을 만한 곳, 2는 그 곳에 가기에 디투어, 우회해서 갈 만한 곳이란 말이죠. 들렸다 가도. 네. 근데 3스타는 사실은 1, 2스타가 약간 그 지역에서 선정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면 3스타는 그 레스토랑 위에 그 지역에 갈 만한 절대적인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1, 2스타는 상대적이고 3스타는 절대평가. 밥 먹으러 여기 그냥 가면 된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게 3스타는 전 세계에는 얼마나 있는 거예요? 전체가 144개. 네, 지금 시점에서 어디가 제일 많아요? 프랑스 제일 많아요. 프랑스 30곳. 자기네들이 만들었으니까. 이게 미슐랭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한때는 일본에 제일 많았었는데 지금 일본에 20곳. 어. 네. 스페인에 15곳. 이탈리아에 13곳. 미국에 13곳. 오. 그리고 독일에 의외로 10곳이 있어요. 영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영국 고든 렌즈의 제자. 영국이 한 9곳 정도 있는데 사실 이제 대영 제국이 졌네요. 졌어. 질 수도 있죠 뭐. 영국은 겸손하니까. 갑자기 영국이냐? 섬나라 좋아하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게 한국의 기준이랑 미국의 선정 기준이 다르다면서요? 다르죠. 기준이 다르다기보다는 미쉐린 가이드가 이제 1936년에 그 미쉐린 가이드에서 그 별을 매기는 기준 같은 것들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쉐린 가이드는 프랑스의 모든 레스토랑에 순위를 매기기 위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요즘에 우리가 유행하듯이 야 그럼 미쉐린 스타는 다 순위 아니야? 가 아니라 사실은 미쉐린 가이드인 거죠. 그 지역의 가이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역에 갔을 때 갈 만한 레스토랑들을 그 지역 내에서 순위를 매기거나 뭐 별점을 준 거지 이게 우리가 레스토랑 100개 순위를 매겨가지고 등수를 매기려고 한 게 아니다. 가이드 취지가 아니다라고 옛날에 설명했죠. 우리가 타이어 만드는 회사니까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먹을 만한 데를 이렇게 추천할 만한 데를 가이드한 거다. 사실 이게 역사도 되게 큰 영향을 끼치는 거죠. 어떻게 이게 처음에 시작된 거예요? 미슐랭사가 1888년에 창업을 해요. 근데 1900년에 이 미쉐린 가이드를 처음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때 발행 부수가 한 3만 5천 부 정도 된다고 해요. 35,000부. 근데 그때 자동차 대수는 등록된 게 2,800대 정도밖에 안 됐어. 뭐지? 그래서 그때 당시는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이 주 대상자였던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다가 이게 원래 무료 배포였는데 이제 한 1920년대 들어서 이제 유료로 바뀌고 그때 이제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이드에 실시하면서 이제 공신력을 이제 좀 확보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일화는 이제 1944년에 그 연합군이 이제 파리랑 프랑스 쪽에 이제 다시 상륙할 때 1939년 판 미쉐린 가이드의 지도를 참고를 했어요.
재인쇄를 해서 그것만 특별히 요청을 해서 그 지도를 가지고 군사작전을 했을 정도로 미쉐린 가이드 지도가 정확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 2016년에 처음에 서울에 미쉐린 가이드가 상륙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양식, 프렌치라든가 일식, 중식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었어요. 대신 한식이 약간 듣도 보도 못한 곳도 막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약간 이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약간 한식 가이드 같은 느낌이 좀 셌거든요. 맨 처음 들어왔을 때. 때. 이게 약간 꽤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 국내에서 먹는다 하는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들은 다 탈락이거나 혹은 순위가 많이 낮고 한식들은 약간 내가 모르는 게 막 들어가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한국에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잖아요. 서울하고 부산 가이드는 다 사실 이거는 정부 후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에 있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래서 그런 후원을 받아서 들어간 거고 미국 관광객이 올 수 있어. 스폰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돈을 낸 지역에 있는데 여기서 딱 건너가면 돈 낸 도시가 아니야. 그럼 안 실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말이 많긴 해요. 요즘에 그게 좋아. 현대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그 순정 내비게이션 보면은 식당들이 찍혀 있어요. 맞아. 근데 그게 의외로 괜찮아. 평가도 할 수 있어. 아니 거기 식당 이름들이 막 지도에 띄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야 이거 지도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 나는 현대자동차가 가이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현대 가이드. 현대 가이드, 기아 가이드가 두 개가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성이 좀 달라. 그 얘기 된다. 재밌다. 약간 현대 국밥이고 여기는 막 면이고 막. 재밌다. 그- 돈가스 제육. 블루 가이드, 레드 가이드. 괜찮은데? 네. 괜찮다. 괜찮죠? 일찍 지어놓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별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게 심사 기준 같은 게 있고 뽑는 사람도 따로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이제 인스펙터가 있는데 인스펙터. 인스펙터라고 해서 이제 비밀 요원, 우리가 흔히 하는 비밀 요원이 있는데 미쉐린 가이드가 인스펙터가 있고 에디터가 있어요. 예전에는 미쉐린 가이드는 별만 보여줬지 설명이 없어요. 요즘에는 미쉐린 가이드 이렇게 펴보면은 설명이 이렇게 생겼죠.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옛날에는 설명이 없었어요. 옛날에 설명 없었어요. 그럼 그러니까 뭐라고 그전- 할 수도 없겠네. 뭐야 왜 하나야 나? 뭐 약간 이런. 지금도 사실 설명이 너무 간결해. 이게 나와 있는 게 너무 간결하니까 이걸 가지고 평가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걸 쓰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뭐냐면 에디터. 그래서 미쉐린 가이드 에디터들은 이런 짧은 글을 쓰는 거고 이 글의 소스의 상당 부분을 제공한 거는 인스펙터겠죠. 왜 인스펙터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인스펙터는 누군지 모르고 에디터는 알아요? 에디터는 알려져 있어요. 누군지는 알아요. 알려져 있어요. 예. 아, 약간 그 정보기관 같은 거구나. 예. 그래서 이제 현장에 그 요원들이 있고 우리가 정보기관의 장은 알잖아요. 약간 그런 거. 그래서 룰은 원래 공식적으로는 한 지역을 두 사람이 이제 담당을 하고 그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이 정보를 습득을 하고 그러니까 비밀리 식사를 하고 자기 신분 알릴 수 없고 값은 다 치르고 그다음에 뭐 3스타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교대를 방문하면서 그걸 철저히 검증을 한다라고 돼 있는 법과 싹. 아 근데 그렇구나. 많이 먹어야겠네. 예전에 2008년인가요? 그 에디터가 됐을 텐데 그분은 이제 식사세에 조깅을 한다. 식사 사이에. 네, 식사세에 조깅을 해서 체중 관리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다 많은 이제 체력과 그런 걸 요구하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게 사실 가서 평가원이라는 걸 안 알리고 먹으니까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신뢰를 했었던 거고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90년대 뭐 이런 때 시골 도시에 혼자 와가지고 막 정찬을 먹어. 그러면 야 주차장에 가서 파이어 미션인지 보고 와. 그런 말도 있고. 농담으로. 그게 이제 선수들끼리는 약간 느낌이 올 수도 있겠다. 느낌이 약간 싸하잖아요. 그러니까 업자들끼리는 잘 알잖아요. 오히려 그런 거를 진짜 더 잘했던 거는 뉴욕 타임즈에 이렇게 그런 그 글 쓰는 분들 이분들은 변장하고 안경 막 바꿔 써가면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에 보면은 미쉐린 가이드 인스펙터 같은 경우는 얼굴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주방에 가면 이 저널리스트 얼굴들이 다 붙어 있어요. 지명수배자처럼. 옛날에 진짜. 옛날에 일할 때 네, 일할 때 붙어 있었어요. 얘네 오면 누구 신고해라. 누구 미쉐린 가이드 나오는 철 있잖아요. 10월 뭐 이때 보통 나오는데 이때는 얘네들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정리도 하고 뭐 보고서 쓰고 뭐 실적도 하고 인사 발령도 나오고 막. 그때 마음을 놓는구나. 그 레스토랑도 이때는 안 와. 그냥 결과만 보는 거지. 이때 온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절대 오지도 않아. 그때 막 리노베이션하고 리노베이션하고 메뉴 바꾸고 막 어쨌든 이게 프랑스 가이드잖아요. 프랑스 사람들이 막 또 그때부터 열심히 일하진 않으니까. 말씀 쭉 들어보니까 저는 많아질 것 같은데 앞으로 미쉐린 스타 받는 한식당이 더 많아질 거라고 보시나요?
서울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처럼 뭐 이렇게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이 한식하는 곳이 10곳이 된 거는 이건 불과 몇 년 사이 일이에요. 지금 굉장히 트렌디하다는 얘기인데 뉴욕에서는 한동안 그렇게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푸아그라라든가 캐비아 혹은 프랑스 치즈, 프랑스 와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 세계로 수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식은 어디 수준이냐면 한식은 수출했는데 한식 재료는 수출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넥스트 레벨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뭐 이집도 트러플이 마찬가지고, 나가고, 트러플이 나가고, 프라우가 캐비아 나가고, 나가듯이. 이탈리아 치즈 나가고, 파스타 나가고, 원재료들이 이제 나가는 그게 사실 그 다음 단계, 대중화의 단계란 말이죠. 그럼 뭐 나가야 되지? 한국은 뭐 그러니까 장류, 김, 홍어 과메기 나가야 되나? 아, 짜장면 좀 나갔으면 좋겠다. 짜장면은 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간짜장. 진짜로. 네, 그런 게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 다음은 장류, 뭐 김, 원재료, 한국의 농축산물들이 사실은 나가야 되는 단계가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계고 과제이긴 한 거죠. 자, 오늘은 뉴요커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미쉐린 가이드에 오른 한식당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맛있는 음식 얘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